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저희 헬로 이슈 토크에서 경남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소식을 주제로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처럼 앞으로는 지방, 지역, 즉 로컬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도내 여러 부문에서 지역 색을 살리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오늘 그 자세한 내용을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남대 로컬 크리에이터 학과 김석호 교수, 의령군 지역 청년단체인 홍의별곡 로컬 크리에이터 안신혜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교수님 최근 자주 네. 언급되고 있는 이 로컬 크리에이터 정확히 뭔지 자세히 네.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 로컬 크리에이터란 말은 네. 2000년대 한 23년 뭐 그 정도 이후에 이제 이전에 나타났는데요. 네. 예전에 2000년대 이전까지는 이 대학가나 이쪽에 이제 민주화에 좀그 준비하는 과정 시점이었다면 2000년 이후에는 좀 개인적인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그 청년들이 네. 좀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좀 창조적인 혁신적인 그런 좀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곳에 이제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2000년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되고 네. 또 동시에 그때 이제 그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좀 그러한 그 IT와 그다음에 좀 개인적인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이 아이템이 합치면서 그 어떤 특정한 장소들이나 그러니까 전국적이고 좀 대중적인 문화가 아니라 네. 좀 개별적이고 뭔가 독창적인 그런 문화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마 요즘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뭐 인스타나 페이북 등을 보게 되면 조금은 좀 특이하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데 좀 느낌이 다른데 안 그러면 꼭 뭐 알려진 관광지나 뭐 이렇게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지방이더라도 저곳은 한번 가고 싶어.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나타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그 로컬 크리에이터를 좀 짧게 정리를 하게 되면 네. 지역과 이제 창의적인 소상공인 이 두 개 이제 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역이라는 말은 뭐 흔히 지방이라는 말보다는 그 어떤 사람이 좀 자기 이제 제2의 고향 뭔가 문화적이나 그다음에 뭐 생활적으로 뭐 새롭게 좀 시작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좀 볼 수도 있고 창의적인 소상공인은 이윤만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 지역 자원이나 문화 그리고 뭐 네트워크 그런 걸 결합해 가지고 네. 뭔가 좀 새로운 가치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것이 코로나19 연장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좀 예. 시대 트렌드 거기에다가 그 이제 한국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좀 뭐 수도권 집중, 인구 소멸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뭐 성장 동력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로컬 크리에이터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 시대 이슈를 반영한 직군이 새로 생겼다고 볼 수 예,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로컬 크리에이터가 주목을 받아서인지 예. 지자체나 기업에서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학가에도 영향을 미친 게 경남대학교에 로컬 크리에이터 학과가 생겼습니다. 어떤 건지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 교육부가 그 평생학습 지원 제도라는 것을 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단위 사업으로 라이프 2.0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올해 이제 경남대에서 그 사업에 좀 신청을 했고, 뭐 다행스럽게 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6개 학과를 이제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예, 그중 하나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로컬 크리에이터 학과는 뭐 19세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아닌 24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아마 이 정부 지금 윤 정부의 그 국정 과제인 그 지역 사회의 그 자생적 창조 역량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전문적으로 좀 해보자. 네. 그래서 좀 지역 특화 인력을 그 좀 배출하고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6개 나머지 학과들도 궁금해지는데 어떤 네. 과들이 있나요? 예, 좀 일반적인 학과하고는 다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액티브 시니어 학과, 그리고 뭐 토탈 뷰티, 그리고 뭐 평생 교육 상담 학과, 그리고 여가 라이프 학과, 그리고 비즈니스 컨설팅 학과처럼 이렇게 좀 생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이제 제2의 인생을 사시면서 좀 뭔가 새롭게 어떤 전문성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과들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 들어보는 과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럼 올해 수시 모집이 다 끝났다고요? 예.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올 9월 초에 이제 수시 모집을 했는데요. 네. 상당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왜요? 이게 뭐 좀 과가 특이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대학이나 이제 이런 교육, 그 고등교육을 한번 받으셨던 분들이 다시 또 대학에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뭐 1년짜리, 2년짜리가 아니라 4년짜리 정규 학사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다 이제 지원하실까 걱정을 했지만 그건 뭐 제 기우였던 것 같고, 네. 뭐 로컬만 말씀을 드리면 한 평균 연령이 한 30대 초반쯤 되시는 분들이 한 20분 정도가 모두 다 오셨고, 그래서 합격이 이제 다 되신 상태고, 개별적으로 이제 뭐 통화를 하면서 내년 2월에 이제 등록을 하는데 전부 다 등록을 하시겠다는 그런 좀 좋은 소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와는 다르게 잘 마무리가 된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또 옆에는 현업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안신혜 대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현직자가 생각하기에 이 로컬 크리에이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새로움들을 계속 실험하고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같습니다. 네. 일단 자기의 본업들이 있겠죠.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분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지역적인 것에서 어떻게 좀 실험하고 그 가능성을 실천해보는지, 이런 활동들이 이어나간다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이 함께 이끌고 있는 홍의별곡 청년 단체죠.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홍의별곡은 저희 경남 의령이라는 네. 어찌 보면 지역적 특색이 아주 적은 곳이기도 하죠. 관광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업단지가 엄청 크게 또는 공업단지가 엄청 크게 발달한 도시도 아닌데 이런 그 무의 형태에 있는 이 도시 안에서 자기만의 색깔, 농업이라든지 또는 문화라든지 또 이런 뭐 그 푸드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각자 활동을 하고 있던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던 청년들이 만들어진 청년 단체고요. 이제 올해 이제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외부에 있는 다양한 청년들을 불러오면서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지역을 일단 먼저 경험시켜보자.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지역적 특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경험해봐라 하는 의미로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워케이션에서 좀 플러스된 낫케이션이라는 의미의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했었고, 또한 저는 완벽한 새로움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원래 지역에 있던 사람들과 자기의 색깔들을 조금 연계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아예 지역의 장인들, 로컬 브랜드들과 연계하는 인턴십 형태로의 아예 2주 정도 되는 인턴십 과정들도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러한 나케이션이나 인턴십들을 경험했던 청년분들이 대상으로 해서 아예 자기의 브랜드를 창업하고 팝업 스토어를 이끌어갈 수 있는 형태의 한 달 정도 되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기획을 했고 총 6명의 청년들이 각각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한 공방을 연다거나 또는 빵과 책방을 결합한 문방구라는 개념의 브랜드를 런칭을 한다거나 또 의령을 활용한 굿즈, 시각 디자인 전공을 했던 친구들은 의령에 있는 만개라는 자원을 이용해서 굿즈샵을 열어본다던가 교육 프로그램들을 열어본다던가 하는 형태로 총 6가지 프로젝트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말씀을 듣던 중에 다케이션이라고 하셨나요? 나케이션입니다. 나케이션 어떤 건가요? 나케이션은 흔히 말하는 그 요새 많이 쓰는 개념이죠. 워케이션. 그러니까 공간에 벗어난 일과 여행의 결합. 그러면서 조금 더 효율성 있는 업무를 해보자 하는 의미였는데, 나케이션은 처음에 이런 활동이었어요. 지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청년들이 왜 지역에 들어올까를 생각해보면 결론적으로 좀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조금은 자기 자신의 것들이 좀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 넘나드는 자극 속에 말고 오히려 자신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해서 기획했던 프로그램인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는 외부에 있는 자극점에 또는 이런 것들이 잘 된다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특징, 그리고 여기에 자기의 삶을 지속하고 있는,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험하게 해주자 하는 의미로 자연과 사람을 연결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걸 여행과 결합을 한 거죠.
지역이랑 나 자신 두 마리 토끼를 챙길 수 있는 그런 활동인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경남 곳곳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교수님, 앞으로의 로컬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의 확산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그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네. 좀 찬찬히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사회의 창조적 역량 강화라는 이제 119번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국정과제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로컬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 로컬이라는 단어가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고 그 국정과제화 되면서 현재 행안부나 중기부에서 부속 사업은 이제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 지난달이었죠. 아마 그 경상남도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라 해가지고 이 지방시대위원회는 과거의 그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제 혼합해서 똑같이 이제 가보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개념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런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그 이제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그게 바로 로컬 크리에이터이지 않느냐. 아마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개념이 그렇게 이제 잡히고 나니까 현재 뭐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그런 뭐 사회적 경제, 안 그러면 어촌 신활력, 그리고 또 뭐 그 지방 소멸 이렇게 지금 현재 지역이나 지방에서 다양하게 그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서 거의 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청년과 함께 로컬이라는 크리에이터가 같이 이제 결합된 형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 그 확산세는 뭐 앞으로 뭐 4년 5년이 아니라 아마 계속 한국 사회가 이제 좀 그 수도권 이렇게 완화라든지 그러면 인구 소멸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진행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 타 부처 사업처럼 뭐 단기적으로 이번에만 끝나는 사업 그런 게 아니라 좀 시청자분들이 봐주실 때는 이제부터는 로컬 크리에이터나 로컬이라는 단어가 한 뭐 20년, 30년 아마 이렇게 쭉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방 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책이 로컬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그 이제 해결 방안으로 하나로는 이제 사용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있는 게 이번에 학과도 처음 생겼고 학문적으로 다져진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도 있습니까? 여기 좀 개인적으로 그 로컬 크리에이터 학과를 이제 기획을 할 때 개인적으로 이제 좀 사회적 경제나 뭐 도시 재생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센터 친구들 좀 많이 만났었는데요. 그때마다 조금 그 친구들의 어떤 뭐 지역성, 뭐 창조성, 문화성 이런 것들이 좀 더 수준이 올라갔으면 좀 다양한 것들을 좀 더 학습한 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런 아쉬움과 함께 분명히 수요는 있을 건데 공급을 하는 측면에서 그런 걸 이렇게 좀 장기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곳이 있을까 봤을 때 좀 없더라고요. 대부분 뭐 한 달, 석 달 뭐 이렇게 단기 교육으로 끝난 부분이 많고 그리고 강원도나 충청도 같은 곳은 이제 조금 선행적으로 그 로컬 크리에이터나 로컬에 대해서 좀 연구가 이루어진 사례를 보게 되면 모두가 이제 좀 결과가 하시는 말씀이 이게 한 번 더 반복을 하지만 단기적인 교육을 가지고 좀 제대로 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지역에 배출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전문화된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출된 분들이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에 계셔야만 거기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그 파급 효과가 확산이 되고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분들이 이제 자생적으로 생태계를 이룰 때 그 생태계 속에서 계속 뭔가 이루어질 때 그 파급 효과가 지역으로 바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떠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교육과 훈련 후에는 어떤 공인된 자격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이 참 좀 애매한데요. 이게 그 현재 뭐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뭐 민간에서 이렇게 뭐 좀 주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자격증이 있긴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단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진정한 좀 로컬 크리에이터냐 이건 좀 의문점이 있고요. 그리고 뭐 중기부에서는 지금 한 2, 3년 전부터 그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네. 예, 각 이제 광역 단위마다 그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를 선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뭐 그런 걸 통해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번 저희 학교 사례처럼 좀 정규 교육을 거쳐 가지고 네. 로컬 크리에이터 학사라는 좀 이런 명칭을 부여한다든지 예, 그런 식이 좀 더 공인되고 뭐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현업 크리에이터로서 이 어떠한 자격 조건 아니면 교육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청년들이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개인적인 것과 이번에 청년마을 사업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부분 두 가지로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 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그 사회적 경제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익혔던 게 도시재생 사업 같은 일본의 사례들도 연수를 다녀오면서 네. 보곤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늘 꼭 생각을 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 교육과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실무 현장에서 직접 일으켜 가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되게 많겠구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비적인 시간들로 생각되는 것보다 오히려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의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한 달 정도 되는 청년들 외부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네. 한 달 정도를 한 3주 정도 자기 아이템을 개발하고 브랜드를 런칭해봐라 하는 시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역과 지자체에 활동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랑도 함께 연결 지어주고 또 지역에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것도 같이 연계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일주일 정도 팝업 스토어를 하면서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본인들도 느끼고 계시고 이런 일을 하면서 오히려 직접 브랜드를 개발해보면서 느끼는 시행착오의 부분들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결합해 생각해 봤을 때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가 로컬 플러스 아주 작은 개성 있는 소상공인들을 배출해내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로컬 크리에이터를 옆에서 육성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나 그런 것들을 함께 이끌어주는 곳에서는 그러한 자극점들에 대한 시행착오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첫 번째가 아닌가. 그리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저는 지역에 쭉 활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저는 완전 로컬 사람이에요. 그냥 의령에.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자원들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훨씬 많이 알아요. 네. 근데 새로운 청년이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직접 문을 가서 두드리기에는 생각보다 지역은 몰입된 냉소적이에요. 그리고 알면서도 한두 가지 오는 자극점들로 청년들을 많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것들이 교육 부분에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 현직에서 활동하시는 분만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로컬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나 의회에서 이들의 권리나 권한을 보장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원래 좀 실험성이 강한 네. 사업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전에 2016년도에 부림시장의 그 청년 바보몰이라는 그 원도심의 그 시장이 좀 부흥을 하기 위해서 네. 청년들이 이제 입점을 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셨는데 되게 효과가 좋았어요. 그런데 딱 1년만 지원해주고 지원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내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로컬 크리에이터의 인내 자본, 즉 이게 뭐 당장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익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지역의 어떤 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본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1년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뭐 사업이 잘 되고 한다 이것보다는 자치단체장님이나 안 그러면 의회에 계신 분들이 자기 임기 4년 동안 네. 조금 그래도 장기적으로 좀 보는 시각에서 이 청년들을 좀 지원을 해준다면 훨씬 더 많은 아이템들이 좀 숙성되어서 지역에 잘 좀 뿌리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을 살릴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을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로컬의 인기는 유행이 아닌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1세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전문성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성장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